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나가자.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며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가야 하죠? 청소부 복장을 입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긴 입주민 회의입니다. 청소부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순간 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낸 이 회의장, 이 사람들이 절대 몰랐던 진실이 이제 막 열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고개를 숙이던 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챕터 세계관과 일상. 아버지는 늘 고개를 숙였다. 새벽 5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청소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비실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시간. 유리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청소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들어옵니다. 장은지, 43. 은지는 로비 바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걸레질을 하며 은지는 생각합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모습을,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그 뒷모습을,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걸레를 적시는 소리만이 적막한 로비에 퍼집니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합니다. 한 평, 두 평, 대리석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입니다. 그때 뒤에서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장만수 81살. 허리가 굽은 만수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은지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대신 청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 혼자 하기엔 2층이 너무 넓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은지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손은 파킨슨병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일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산책만 하세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어젯밤 회사에서 새벽 3시까지 결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시간도 못 자고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만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손등에 난 굳은 살, 피곤에 지친 눈가의 주름, 마른 입술. 모두 아버지인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내가 대학 갈 때도 학비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 만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잖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아버지 얼굴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좋은걸요. 은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노년의 딸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만수는 25년 전을 떠올립니다.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에 손을 다쳤던 날. 피가 흘렀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사비를 떼일까봐. 은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관리소 직원 2명이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며 수군거립니다. 저 노인 청소부 가족이라며 아침마다 저렇게 따라다니더라. 맞아. 딸이 청소하는 거 도와준다던데. 좀 민망하지 않나?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사람들이. 그러게. 저런 사람들이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면 분위기가 좀 그렇지. 관리비도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네. 들리게 좀 작게 얘기해.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우리만 곤란해. 은지는 그 말을 또렷이 듣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걸레질에만 집중합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만수도 듣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지만 저런 말들은 왜인지 또렷이 들립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딸이 화낼까봐. 딸이 힘들어할까봐.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침묵합니다. 은지는 다시 걸레를 짜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파트는 깨끗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늘 더러웠습니다. 오전 6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명품 브랜드 정장을 차려입은 입주민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만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성큼성큼 지나갑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아니, 아예 보지도 않은 듯.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은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버지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만수는 딸의 떨리는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딸의 손을 감쌉니다. 은지야,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괜히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네, 아버지. 은지는 대답하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꼭요. 새벽 청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12층. 복도 끝 작은 원룸. 은지와 만수가 사는 집입니다. 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부엌 겸 거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 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만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봅니다. 은지는 청소복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지. 공사장에서 30년을 일한 보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만수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모든 날은 똑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딸에게 미안해하는 날들. 미안하다, 은지야. 아버지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배웠어야 했는데. 만수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은지는 듣지 못합니다. 샤워실 안. 은지는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 30대에 생긴 흰머리가 4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제법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 드릴게요. 이 아파트를 세운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드릴게요. 은지는 회사 명함을 꺼내봅니다. 대한건설 재무이사장 은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지가 누구인지, 은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날 밤 은지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는 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하는 꿈을, 아버지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꿈을. 하지만 꿈은 곧 깨집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은지는 다시 청소복을 입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입주민 대표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5시 아파트 방송 시스템에서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띠리링. 관리소 직원의 목소리가 단지 전체에 퍼집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입주민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업체 선정권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끝납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그 방송을 듣습니다. 리모델링. 그 단어가 만수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25년 전 만수는 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아파트를 세웠지. 밤낮으로 일했어. 은지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만수는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외벽. 만수의 손이 닿은 곳입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지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나도 회의에 가도 되겠니? 은지는 손을 멈춥니다.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봅니다. 회의요? 아버지가요? 응. 옛날엔 이런 회의, 내가 공사장 소장으로 다녔을 땐 늘 주재했는데 한 번쯤 가보고 싶구나. 이 아파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하고. 만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의견을 말하던 시절, 존중받던 시절, 소장님이라고 불리던 시절. 은지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기대에 찬 눈빛.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회의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버지, 조용히만 계세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가도 되는 거니? 네. 하지만 정말 조용히만 계셔야 해요. 만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밝은 표정.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립니다. 오후 7시. 만수는 오랜만에 말끔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20년 된 와이셔츠. 깃이 해지고 단추가 헐렁하지만 만수에게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옷깃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알지.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갑니다. 회의실 앞. 이미 입주민 1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 명품 옷을 입은 여자들. 모두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만수와 은지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저 사람들 청소부 아니야? 맞아. 새벽마다 로비 닦는 사람들이잖아. 속삭임이 들립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팔을 꼭 잡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입주민 대표가 나옵니다. 58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만수와 은지에게 시선이 멈춥니다. 어르신.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여긴 입주민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만수는 당황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12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 회의는 정식 입주민 대표들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청소부 가족은 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이 아파트에 대해 할 말이. 어르신.
대표가 만수의 말을 끊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회의죠. 이해하시죠? 주변 입주민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웃음입니다. 전호인 뭐래? 청소부가 회의에? 공사에 대해 뭘 알겠어? 그냥 빗자루나 잡아야지. 은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만수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아버지 가요. 은지가 아버지의 팔을 잡습니다. 잠깐만 은지야. 나 할 말이. 아버지 가요. 제발. 은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만수는 딸의 얼굴을 봅니다. 딸마저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돌아서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쾅!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내가 여기서 3년을 일했는데. 은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봅니다. 81살 노인의 무너지는 자존심을 봅니다. 아버지. 은지는 회의실 문을 봅니다. 저 문 너머에서 아버지를 비웃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순간 은지는 결심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요. 뭐? 은지야, 안 된다. 우리 그냥 가자. 아니요. 들어가세요. 아버지는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어요. 은지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청소부의 눈빛이 아닙니다. 은지는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3챕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쫓겨나는 순간 은지는 회의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립니다. 끽. 문이 열립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입주민 대표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사람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은지와 만수를 바라봅니다. 저 죄송하지만 회의에 잠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딸의 팔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은지야, 그냥 가자. 괜찮아. 입주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는 정식 입주민 대표들만 참석하는 자리라고요. 청소부 가족은 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립니다. 아까 그 노인 누구예요? 한 입주민이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청소부 아버지래요. 딸이 새벽마다 로비 청소하는 거 본 적 있죠? 아, 그 사람들 여기 회의까지 오다니. 대표가 팔짱을 끼고 은지를 내려다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이해 못하시겠어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봅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모습입니다. 아버지. 은지가 만수의 손을 잡습니다. 저기 자리에 앉으세요. 은지야, 안 돼. 우리 나가자. 아니요. 아버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의실 안입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저 사람들 뭐야? 진짜 예의가 없네. 청소부 주제에 회의까지 참석하겠다고? 어이가 없네. 요즘은 청소부 가족까지 입주민 행세하나 봐.
한 입주민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덕에 여기 사는 거잖아요. 청소라도 해주니까 관리비 깎아주는 거 아닌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비웃음입니다. 조롱입니다. 만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은지야, 나 가자. 괜히 너까지 욕먹지 말고 제발. 만수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81살 노인이 딸 앞에서 울 것 같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입술을, 고개 숙인 모습을, 무너지는 자존심을 봅니다. 은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 때문에 참고 사셨습니다. 25년 전 은지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참을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회의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섭니다. 잠깐만요. 대표가 은지의 앞을 막아섭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경비를 부르세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더 이상 조용한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네. 관리소에 민원 넣어야겠어. 저런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살면 안 되지. 만수는 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은지야, 정말 가자. 아버지 부탁이다. 이러다가 너까지.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은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대표가 소리칩니다. 당장 나가라니까요. 청소부는 회의장 출입 금지입니다. 은지는 멈춰섭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대표를 똑바로 봅니다. 청소부요?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습니다. 제가 청소부처럼 보이나요? 당신 새벽마다 로비 청소하잖아요. 내가 직접 봤어요. 맞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직업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 은지를 바라봅니다. 만수는 딸의 뒷모습을 봅니다. 언젠가 본 적 있는 모습입니다. 대학 졸업식 날 단상에 올라 상을 받던 딸의 당당한 모습. 은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명함 지갑입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회의 탁자 위에 놓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리죠. 대표가 명함을 집어듭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입주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봅니다. 제 이름은 장은지입니다. 대한건설 재무이사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번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가 최종 승인권자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입주민 한 명이 속삭입니다. 청소부가 재무이사? 말도 안 돼.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대표는 알고 있습니다. 명함이 진짜라는 것을. 명함에 적힌 회사 로고, 직인, 연락처 모두 진짜입니다. 대표의 손이 떨립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만수는 멍하니 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오세요. 회의에 참석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만수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회의실 안 정적이 흐릅니다.
입주민들은 은지를 바라봅니다. 대표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입주민이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입니다. 청소부가 재무이사라고요? 명함 하나 만들면 누구나 이사 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명함도 쉽게 만들잖아요. 다른 입주민이 맞장구 칩니다. 그러게요. 진짜 재무이사면 새벽에 청소를 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채웁니다. 처음의 충격은 사라지고 다시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대표도 명함을 탁자에 내던지며 말합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 대한건설 이사면 증명해 보시죠. 회사에 전화해 봐야 하나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사람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입주민이 만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전호인 봐요. 청소부 아버지 맞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봤어요. 낡은 점퍼 입고 쓰레기통 정리하던데 요즘은 청소부 가족까지 입주민 행세하네. 세상 참 웃기지도 않아. 명함 하나 들고 와서 이사래.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귀까지 빨개집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내 딸이 저런 말을 듣다니 만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이 청소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딸까지 청소부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한 입주민이 은지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 진짜 재무이사라는 증거 있어요? 없으면 당장 나가세요. 우리 회의 방해하지 말고. 그러게요. 아버지 덕에 여기 사는 거잖아요. 청소해 주니까 관리비 깎아주는 조건으로. 입주민들이 웃습니다. 조롱하듯 웃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은지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가자. 괜히 너까지 욕먹지 말고 제발. 만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딸의 손을 꼭 쥡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81살 노인이 딸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떨리는 입술, 붉어진 얼굴, 흐르는 눈물. 평생 강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은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 때문에 참고 사셨습니다. 20년 전 은지가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울던 날, 아버지는 공사장 동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창피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15년 전 은지가 취직 면접에서 떨어져 좌절했을 때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10년 전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일주일 후 퇴원하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나았다고. 오늘만큼은 내가 참을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꼭 잡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이제 제가 할게요. 은지야, 제발. 아버지, 믿어주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지는 입주민들을 둘러봅니다. 비웃는 얼굴들, 조롱하는 눈빛들,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고요? 은지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증명해드리죠. 은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전화를 겁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합니다. 여보세요. 대한건설 기획실입니까? 저장은지 이사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공손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여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 계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 힐스테이트요? 현재 업체 선정 단계입니다. 이사님 최종 승인 대기 중이고요. 그렇군요. 혹시 이 사업 제가 최종 결정권자 맞죠? 네, 물론입니다. 이사님 결제 없이는 진행 불가능합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습니다. 회의실 안입 주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대표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건 진짜. 한 입주민이 중얼거립니다. 청소부가 정말 이사였어? 말도 안 돼. 그럼 아침마다 본 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황함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만수는 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아무도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은지는 다시 입주민들을 봅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시죠.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회의실 안은 죽은 듯 조용합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대표는 명함을 다시 집어듭니다. 손이 떨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의실 안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입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옆 빈자리에 앉습니다. 만수는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대표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자, 그럼. 대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논의할 안건은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 선정권입니다. 총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대표는 서류를 펼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황급히 줍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성원건설이고 두 번째는 은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사업.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 은지를 봅니다. 중단하셔야 합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뭐라고요? 중단이요? 무슨 소리예요? 입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봅니다. 중단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 지금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은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탁자 위에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안된 업체들의 견적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무슨... 은지가 서류를 펼칩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구조물 노후도 검사가 필수인데 제안서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안전성 검토가 없다고?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대표는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그건 업체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알아서 한다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25년 된 건물의 구조를 건드리는데 안전 검토를 알아서 하면 됩니까? 그때 한 입주민이 벌떡 일어섭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잠깐만요. 입주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은지는 그 입주민을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는 대한건설 재무이사입니다. 그래요. 그렇다 쳐도 당신은 결국 청소부 아버지의 딸 아닙니까? 입주민이 만수를 가리킵니다. 전호인 보세요. 공사장 인부 출신이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봤어요. 이 아파트 지을 때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주민이 계속 말합니다. 맞아요. 저 사람 장만수 씨 맞죠? 25년 전에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당시 감리단으로 일했거든요. 다른 입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말 공사장 인부였구나. 그런 사람 딸이 이사라고? 믿기지 않는데. 입주민은 만수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당신 기억나시죠? 25년 전 3월. 공사 중에 사고 났던 거.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당신이 철근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잖아요. 피가 엄청 났었는데.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만수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 병원 안 갔죠? 공사비 떼일까 봐서. 입주민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게 돈에 쪼들리던 사람이 어떻게 딸을 이사로 만들었겠어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립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상해. 혹시 명함 위조한 거 아니야? 아니면 회사에서 잘못 올라간 거거나. 만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3층 높이에서 철근을 올리던 날.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근이 떨어지며 만수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떼일까봐. 은지의 대학 등록금 400만 원. 다음 달에 받기로 한 돈.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만수는 천으로 손을 동여매고 다시 일했습니다. 피가 천을 적셨지만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밤에 혼자 소독약을 바르고 아침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손은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오른손 손등에는 길고 굽은 흉터가 있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날 철근에 손을 다쳤지만 공사비 떼일까봐 병원도 못 갔지. 만수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 울립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봅니다. 오른손 손등의 흉터.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입주민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봐요, 저런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딸이 무슨 이사예요? 다른 입주민들도 동조합니다. 맞아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순 없죠. 대표도 자신감을 되찾은 듯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장 씨, 당신이 정말 이사라는 증거를 제대로 보여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은지는 입주민들을 봅니다. 비웃는 얼굴들, 조롱하는 눈빛들.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떨리는 어깨, 흐르는 눈물. 은지는 주먹을 쥡니다. 이제 끝입니다. 회의실 안 비웃음이 계속됩니다. 저런 사람 딸이 무슨 이사래.
공사비 떼일까봐 병원도 못 가는 주제에 우리 아파트를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순 없어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웁니다. 만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오른손 손등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드러납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봅니다. 81살 노인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만수가 입을 엽니다. 맞습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 또렷이 들립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봅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시울이 붉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14살 때부터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철근 올리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5년 전 이 아파트를 지을 때도 저는 그저 인부였습니다. 3층 높이에서 철근을 나르다가 손을 다쳤죠. 피가 많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오른손을 들어 올립니다. 손등에 긴 흉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못 갔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쉬면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 돈으로 딸 대학 등록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은지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만수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천으로 손을 감고 다시 일했습니다. 밤에는 혼자 소독약을 바르고 아침이면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만수는 입주민들을 봅니다. 비웃던 얼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왜 참았냐고요? 제 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버지가 키운 딸이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등록금을 못 낼까봐, 딸이 학교를 못 갈까봐.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만수는 은지를 봅니다. 제 딸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사람 대접받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딸한테 짐이 되고 있습니다. 딸이 새벽에 청소하는 건 저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 일을 못하니까 딸이 대신 청소를 하는 겁니다. 관리비를 아끼려고요. 입주민 한 명이 고개를 돌립니다. 다른 입주민도 시선을 내립니다. 딸이 회사 일 끝나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리고 청소하러 옵니다. 제가 따라 나서는 건 딸이 걱정돼서입니다. 혼자 새벽에 다니면 위험하니까요. 만수는 은지를 봅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아버지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배웠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해줬어야 했는데. 만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꼭 잡습니다. 아버지. 은지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아버지예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에요. 은지는 아버지를 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이제 제가 할게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입주민 중 한 명은 눈가를 훔칩니다. 다른 입주민은 고개를 돌립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두꺼운 봉투입니다. 보여드리죠. 제가 누구인지. 은지는 봉투를 회의 탁자 위에 놓습니다. 이건 대한건설 재직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인사 발령 내역입니다. 사원에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이사까지 올라온 기록입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칩니다. 이건 작년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총 12개 프로젝트,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입주민들이 서류를 봅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냅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전체 문서입니다. 계약서, 예산안, 일정표 모두 제 결재가 필요한 문서들입니다. 대표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류는 진짜입니다. 대한건설 직인이 선명합니다. 은지는 입주민들을 봅니다. 저는 장은지입니다. 대한건설 재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장만수 씨의 딸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이 아파트를 세운 사람의 딸입니다. 회의실 안은 죽은 듯 조용합니다. 은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제 회의를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재무이사의 목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구조 안전성 검토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 된 건물입니다. 철근 부식도 검사, 콘크리트 강도 측정, 내진 설계 재검토 모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은지는 서류를 펼칩니다. 하지만 제출된 3개 업체 모두 이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한 것이죠. 입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벽을 허무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조 검토 없이 진행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업체를 믿었다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수백억 원짜리 공사를 업체만 믿고 진행하려고 하셨습니까? 입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요. 대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은지는 입주민들을 둘러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중단하려는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저는 재무이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제 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은지는 만수를 봅니다. 만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지은 이 아파트를 부실 공사로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새로운 제안 요청서입니다. 구조 안전성 검토를 포함한 정식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대한건설이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구조 검토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비용은 기존 견적보다 20% 더 들겠지만 안전은 보장됩니다. 입주민 한 명이 손을 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까? 은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차액은 대한건설이 부담하겠습니다. 네,
왜요? 제 아버지가 지은 아파트니까요. 은지는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승인권자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대표는 입을 벌린 채 은지를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대형 건설사 재무이사 장은지입니다. 은지는 명함을 다시 한번 탁자 위에 놓습니다. 이 사업 제 결제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3개 업체 제안서는 모두 부결합니다. 구조 안전성 검토가 없으니까요. 대표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소용없다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입주민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청소부가 정말 이사였어? 한 입주민이 속삭입니다. 말도 안 돼 새벽마다 청소하던 사람이. 그럼 우리가 그동안 무시한 건? 입주민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입니다. 미안한 표정입니다. 두려운 표정입니다. 은지는 입주민들을 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제 아버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이 아파트를 세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25년 전 이 땅에 첫 삽을 뜬 사람입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손을 다치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듭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여러분이 매일 걷는 복도, 여러분이 타는 엘리베이터, 모두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지은 겁니다. 은지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습니다. 회의장 출입도 막았습니다. 입주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은지가 멈춰섭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소부든 이사든 대표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은지는 대표를 봅니다. 특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을요. 대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은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도 정식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지는 입주민들을 봅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와 같은 입주민입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회의 끝나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갑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오전 8시, 만수는 은지와 함께 로비를 지나갑니다. 더 이상 새벽이 아닙니다. 은지는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 회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두 사람이 로비를 지나가자 관리소 직원이 뛰어나옵니다. 일주일 전 만수를 무시하던 바로 그 직원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합니다. 아니, 공손함을 넘어 조심스럽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평생의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려다가 멈춥니다.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직원을 똑바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작지만 단호합니다. 직원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25년 만에 처음 받는 진심 어린 인사입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 당당한 아버지.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 모습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띵동. 문이 열립니다. 안에 입주민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수가 올라타자 입주민들이 먼저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만수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한 정적입니다. 한 입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만수는 그 사람을 봅니다. 회의 때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며 비웃던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만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용서하는 목소리입니다. 어르신께서 이 아파트를 지으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그런 식으로 대했으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다른 입주민도 말합니다. 어르신, 리모델링 공사 시작되면 불편하실 텐데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합니다. 12층.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만수와 은지가 내립니다. 어르신, 좋은 하루 되세요. 이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입주민들이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복도를 걷는 만수의 걸음이 가볍습니다. 허리도 조금 펴진 것 같습니다. 은지야. 만수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인사받는 게 처음이구나. 여기 살면서.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앞으로는 항상 이럴 거예요. 집에 도착합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는 이곳도 달라 보입니다. 더 밝아 보입니다. 더 따뜻해 보입니다. 만수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25년 전 자신이 땀 흘려 지은 곳입니다. 저 외벽 하나하나에 자신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저 기둥 하나하나를 자신이 세웠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왜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잖니. 오히려 짐만 됐어. 은지는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네. 존엄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걸 보여주셨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가 손을 다치고도 일했던 건 저를 위해서였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제가 지금 재무이사가 된 건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에요. 만수는 딸을 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습니다. 2주일 후 아파트 관리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업체 선정 결과 안내. 대한건설 선정. 구조 안전성 검토 완료 후 시공 예정. 입주민 설명회 개최 예정. 입주민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공지를 봅니다. 대한건설이 맞는데요. 그럼 안전하겠네요. 대기업이니까.
그 이사님 딸이 일하는 회사잖아요. 장은지 이사님. 아, 장은지 이사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재무이사라니. 게다가 효녀시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거. 입주민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 달 후, 리모델링 착공식이 열립니다. 아파트 중앙광장에 단이 차려지고 입주민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은지도 참석합니다.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단 모습입니다. 대한건설 재무이사 장은지. 만수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대한건설 사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입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건설은 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최고의 품질로 완성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만수를 봅니다. 장만수 어르신. 25년 전 이 아파트를 지으신 분입니다.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만수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립니다. 은지가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가요.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에요. 두 사람이 단 위로 올라갑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진심 어린 박수입니다. 사장이 만수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건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입니다. 입주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듭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와 만수는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은지야, 네 아버지. 아버지 행복하다. 만수는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은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산책을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로비로 내려갑니다. 여러 입주민들과 마주칩니다. 모두 만수에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날씨 좋네요. 만수는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들고 인사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름답습니다. 만수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아파트구나. 내 손으로 세운 곳이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